SBA 융자 최강 뱅크 아시아나가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정원 뉴스입니다. 퀸즈 한인회가 27일 금강산 연회장에서 이명석 회장의 취임식과 함께 설 퍼레이드 행사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퀸즈 한인회가 22대 김군옥 회장의 이임식에 이어 새롭게 퀸즈 한인회를 이끌어갈 23대 이명석 회장의 취임식을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명석 회장은 힘있는 한인회를 만들기 위해 서로가 화합하고 단결하는 한인회와 지역 상권을 대변하는 한인회, 2세들과 교력 역할을 담당하는 한인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퀸즈 한인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뉴욕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이 퀸스 한인회가 두 개의 한인회가 통합된 이후에 많은 한인분들이 지금 기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에 정말 부합하기 위해서 앞으로 2년의 임기 동안 지역 한인 사회의 상권 보호 그리고 복지라든지 교육이나 또 2세 청소년들의 어떤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지역 한인 사회로서의 역할을 최대한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이명석 씨 및 퀸즈 한인회장은 김근옥 전임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그동안의 노력을 치하했습니다. 많은 상공회의소 회장님 하실 적에 무역 박람회라든가 취업 박람회 여러 가지 MBA를 이끄는 그러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퀸즈 한인회를 잘 이끄시라 생각하고 또 이 사회가 우리 총 37개의 단체의 회장님들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이 사회와 잘 호흡을 맞춰서 정책 결정을 잘해서 이날 행사장에는 피터구 뉴욕시 의원을 포함해 하영화 뉴욕 한인회장, 이명배 뉴욕 한인 원로 자문회장 등 150여 명의 한인 단체장들이 참석해 이명석 취임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취임식에 앞서 퀸즈 한인의 새로운 집행부는 모임을 갖고 중국계와 함께하는 설 퍼레이드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명석 회장은 한인회에 힘을 보여주기 위해 이번 설 행사에 한인 동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뉴욕 한인식품협회가 27일 신년 할애식을 겸한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코카콜라 부사장을 초청해 음료수의 부가와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주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한인식품협회가 27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2011년 신년 할애식 및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회원들 간 새해 힘찬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내일의 희망, 2세들이 코리안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아메리칸 소사이티에서도 봉사를 해서 큰 동량제가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뉴욕 한인식품협회는 회원 자녀와 종업원들 중 7명을 선정해 각각 $1,000씩의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I'm really happy that I got the chance to come and celebrate with everyone here. 다음 학기도 정말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성적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i, my name is Monica Choi, and I just want to say that I'm very honored to be here tonight, and also that I hope to use the scholarship in my education towards helping othe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communication. And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very much for this opportunity, and I'm most gracious. 뉴욕 한인식품협회는 뉴욕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음료수의 부과 방안에 대해 식품업체들과 함께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이날 코카콜라의 토니 에나야 부사장을 초청해 음료수에 관련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뉴욕시에 음료세가 부과될 경우 제품의 원가가 오르게 되고 납품업체들과 소매업소 모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회원들의 손실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회사들과 공조를 해서 불공정한 세금이나 또는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소비자들에 대한 불이익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날 뉴욕 한인식품협회 신년 할애식 행사에는 식품협회 회원들과 토니 에나야 코카콜라 부사장을 비롯해 투스카 밀크사와 J&J, 프리토레이 등 후원업체 관계자들 1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이집트에서 일주일째 접어드는 반정부 시위 여파로 경제활동이 마비 수준에 이르면서 식량과 연료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30일 CNN 인터넷판에 따르면 이집트에서는 시위에 따른 혼란으로 상점이 문을 닫고 물자 수송이 차질을 빚으면서 빵과 콩, 쌀 등 기본 식량과 석유를 비롯한 연료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통행금지령을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로 연장하면서 물자 구하기가 더 어려워져 시민의 고통은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샌드몽키라는 아이디의 한 이집트 블로거는 통금령 때문에 문을 연 식당도 없고 식량이나 연료도 없다. 기본 물자가 곧 부족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집트에서 반정부 시위가 격화하면서
사상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31일 각국 정부가 이집트에 거주하는 자국민을 철수시키거나 이집트 여행을 제한하는 등 자국민 보호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카이로 공항에서 발이 묶은 자국민 500여 명을 데려오려고 대형 여객기 2대를 급파했습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제항공과 하이난 공항이 각각 한 대씩 A330 여객기를 보냈다면서 이들이 자국민 500명을 국내로 데려올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외무성도 소요 사태로 발이 묶인 자국민 수송을 위해 전세기를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카이로 국제공항 주변에서 항공편을 기다리는 자국민 약 600명을 수송하기 위해 카이로와 이탈리아 로마를 연결하는 왕복 전세기를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필수 요원을 제외하고 이집트의 외교관 인력을 축소하는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외곽 도모데노보 국제공항에서 자살폭탄 테러를 자행한 범인의 신원이 확인됐다고 연방수사위원회가 29일 밝혔습니다. 범인은 북카카스 지역 한 자치공학 출신의 20세 남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마르키는 수사당국은 테러리스트의 이름을 알고 있지만 현재 테러 기획자들과 공범들을 색출해내는 검거 작전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신원을 공개하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범인은 2012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회의, 2014년 동계올림픽, 2018년 월드컵 등을 앞둔 러시아의 보안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키우기 위해 외국인을 노렸다는 분석입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애리조나주 총기 난사 사건 이후에도 언급을 자제해온 총기 규제와 관련한 입장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29일 복수의 백악관 참모진들의 발언을 인용해 애리조나 총기 난사 사건 이후에도 침묵을 지켜온 오바마 대통령이 조만간 총기 규제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할 방침이라면서 이에 따라 미국 내에서 가장 격렬한 논란이 제기되는 주제인 총기 규제를 둘러싼 논쟁이 재현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백악관 참모들은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수준내로 총기 규제에 대해 언급을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일리노이주 주상원의원 그리고 대선 후보 시절에는 소화기를 은닉히 다니는 것을 반대하고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조사 강화 등 총기 규제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여왔으나 대통령에 취임한 뒤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미국에서 올 겨울 강추위와 폭설로 인해 헌혈이 크게 줄어 혈액 부족 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 적십자사는 27일 올 겨울 강추위와 폭설로 인해 여행이나 외출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헌혈이 급감해 혈액 공급이 지난 10년 새 가장 낮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적십자사 남동부 지부의 홍보 책임자인 데비 에스타스 씨는 28일 USA 투데이지와의 인터뷰에서 혹한으로 여행과 외출 자제가 줄면서 14,000여 건의 헌혈이 취소됐다면서 이에 따라 혈액 부족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혈액이 특히 부족한 지역은 올겨울 잇따라 폭설이 내린 뉴욕, 보스턴 등 북동부 지역 그리고 이례적으로 폭설이 내렸던 남동부 지역이 대표적입니다. 미국 뉴욕의 올해 1월 적설량이 86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시에는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48cm가 넘는 눈이 내렸으며 올해 1월에 내린 적설량을 모두 합하면 126.7cm로 지난 1925년 이후 가장 많았다고 지난해 말 발생한 폭설 때 늑장 대처로 시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았던 뉴욕시 당국은 이번에는 기민하게 움직여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뉴욕시는 26일부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1,700여 대의 제설 차량을 동원해 주요 도로부터 본격적인 제설 작업을 벌였습니다. 작년 말 폭설 때 블룸버그 시장을 혹독하게 비난했던 피터 벨런 뉴욕시 의원은 이번 폭설 때는 대응 준비와 눈 제거, 통신 상황 등에 대해 A평점을 주겠다면서 뉴욕시는 빠른 시간 내에 F에서 A로 점수를 올리는 법을 배운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20년 뒤인 2030년에는 천연가스가 석탄을 제치고 석유에 이어 두 번째로 중요한 에너지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세계 최대 석유회사인 엑슨모빌은 27일 발표한 연례 에너지 장기 전망 보고서에서 석탄보다 가격이 저렴한 천연가스가 발전 분야 등에서 인기 있는 연료가 되면서 세계적으로 수요가 150% 이상 급증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특히 기술 발달로 천연가스 시추가 늘고 있는 반면 석탄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규제 등으로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간주됐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신형 소나타가 미국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동차로 평가받았습니다. 현대차는 미국의 자동차 전문 조사업체인 스트래티직 비전이 최근 발표한 종합가치지수 평가에서 신형 소나타가 역대 최고 점수인 860점을 받아 최우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알렉산더 에드워스 스트래티직 비전 대표는 신형 소나타는 품질, 성능, 가격 등 다방면에서 압도적으로 고객에게 높은 가치를 선사하는 차라며 평가했습니다. 제네시스는 준고급차 부문에서 작년 이어 2년 연속 1위에 올랐으며
투싼 IX는 소형 SUV 부문에서 1위로 등극했습니다. 뉴욕시 병원들의 의료 서비스 수준이 미국 주요 대도시 가운데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 전문 웹사이트인 헬스그레이드가 최근 발행한 병원 의료 서비스에 뛰어난 50대 도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뉴욕시는 전체 50개 도시 중에서 가장 낮은 50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대도시인 시카고가 16위, 휴스턴이 22위, LA가 36위에 올랐다는 것을 감안할 때 뉴욕시의 50위 성적은 다소 실망스러운 것입니다. 뉴욕시는 비록 50위에 머물렀지만 병원 개별 평가에서는 미국의 다른 병원들과 비교할 때 최상위권에 있는 병원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10년 사이 정학처분을 받은 뉴욕시 공립학교 학생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정학처분은 매년 3월부터 5월 사이 시험 기간 중에 가장 많이 집중돼 있었습니다. 뉴욕 시민자유연대와 학생안전연합이 27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09년 사이 총 44만 9,513명에게 정학처분이 내려졌고 이 중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는 4%였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시 교육청의 징계 규정 강화를 10년 사이 정학처분이 크게 증가한 원인의 하나로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처벌 규정 및 시행에 대한 보다 철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해 징계가 능사가 아니라는 인식을 강화하고 처벌 대상 학생에 대한 공정한 기회를 제공, 징계 규정 마련에 관한 학부모 의사 반영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계속해서 지역 뉴스 브리핑이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이 빠르면 오는 5월 말쯤 미 의회에서 표결에 붙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통상전문지인 인사이드 USA 트레이드 30일째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한미 FTA 이행 법안을 3월 말이나 4월 초 이후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의회는 5월 말쯤 한미 FTA 이행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10년 비상장 한인은행들의 영업 실적이 크게 엇갈렸습니다. 한국계 은행인 우리아메리카와 신한은행 아메리카는 부실 대출 정리로 수천만 달러의 영업 적자를 기록한 반면 동포은행들은 순이익을 내면서 전년에 비해 성장을 이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집값이 약세를 지속하면서 렌트가 오르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집값이 떨어지자 주택 구입보다는 세입자로 살려는 사람들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 렌트가 치솟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29일자 보도에 따르면 전국 임대용 아파트의 가치가 지난해 16%나 올랐습니다. 2006년부터 2009년 사이 27%나 하락할 것과 비교하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폭설로 중단됐던 쓰레기 수거가 31일부터 재개됩니다. 뉴욕시는 지난 26일에서 27일 내린 폭설로 쓰레기 수거를 일시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제설 작업으로 주요 도로의 통행이 원활해짐에 따라 쓰레기 수거를 재개키로 했습니다. 청소국은 직원들이 쓰레기를 수거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주민들이 집 앞 눈을 치워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로 가보겠습니다. 한인이 다수 거주하는 북부 뉴저지에서 중산층의 주택 구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 소득으로 모기지를 감당하기 힘들 만큼 지역의 주택 가격이 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저지 재무금융국과 연방센서스국 자료를 토대로 지역 일간지 레코드가 분석한 자료를 살펴보면 버겐 카운티와 인근 패세이 카운티의 중간 주택 가격의 모기지 부담률은 지역 주민의 중간 소득 대비 각각 35에서 4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 여성의 23.4%, 남성의 10.4%가 타인종과 결혼하고 있으며 상대는 백인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전체로는 2009년 기준 7쌍 중 1쌍이 타인종 간 결합이었으며 이민 인구 유입과 타인종 간 결혼 급증으로 혼혈 인구가 늘고 있는 등 미국 사회가 인구학적으로 큰 변화를 겪으면서 피부색으로 인종을 구별하는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29일 보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뉴저지 버겐 카운티에 108개의 갱단 조직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내 21개 카운티에서도 크고 작은 갱단이 활개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 주경찰국이 29일 발표한 2010 뉴저지 갱단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주내 21개 카운티 산하 254개 카운티에서 총 1,575개의 갱 조직이 광범위하게 분포돼 활동 중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저지 주내 공사립학대학에서 4년 만에 정시 졸업하는 대학생 비율이 10명 중 4명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8년도 연방교육부 자료 기준 주내 27개 대학의 4년 정시 졸업률은 38.1%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34.3%보다는 다수 향상된 것이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의 신입생은 4년 내 졸업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지역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뉴욕 성결교회 교육위원회에서 2월 20일 오후 2시 대학 진학 및 학자금에 대한 세미나를 엽니다. 6학년에서 12학년 학생을 둔 스태튼 아일랜드 지역 내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모퉁이돌 대표 제임스 표가 직접 강의에 나섭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욕 스태튼 아일랜드 한인학교에서 2011학년 봄학기 등록 모집을 시작합니다. 35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스태튼 아일랜드 한인학교에서는 한인 2세들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한국어 수업과 사물놀이, 태권도, 발레, 수리탐구 등 다양한 특별 교육도 진행됩니다. 형제자매가 함께 등록하면 장학금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뉴욕 탁구장에서 1월 22일부터 성인그룹 탁구 교실을 열고 있습니다. 탁구는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줘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좋습니다. 추운 겨울철 깨끗하고 쾌적한 뉴욕 탁구장에서 버터플라이와 줄라 회사의 공인 딜러십으로 탁구용품도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100% 올리브유 한국의 BBQ 치킨이 뉴저지 북부 올드타판과 포트리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프라이드, 그릴, 양념치킨과 각종 윙은 물론 런치 메뉴로 샌드위치와 샐러드도 함께하며 프리 딜리버리가 가능해 가족들과 함께 한국 고유의 정통 BBQ 치킨의 맛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최고의 보험 서비스를 자랑하는 솔로몬 종합보험이 2011년 1월 28일 217-04 노던 블러바드 베이사이드로 사무실을 확장 이전합니다. 앞으로 고객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뉴욕 라이언스 클럽이 3월 중순 라이언스 국제 회장님을 모시고 플러싱 금강산 연회장에서 라이오니즘에 관한 세미나를 엽니다. 이날 행사는 메조 소프라노 천명남 씨의 콘서트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뉴저지 연합교회에서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 동안 가정살리기 부흥회를 엽니다. 아버지가 변해야 가정이 산다라는 주제로 한국 온누리교회 두란노 아버지학교 본부장인 김성목 장로님이 강의하십니다. 오늘의 추천 명소입니다. 카멜백 스키장은 펜실베니아주 포코노 마운틴 중심부에 위치한 리조트입니다. 156에이커에 33개 트레일, 13개의 리프트가 있고 야간 스키도 타실 수 있습니다. 인근 10마일 반경에 30개의 호텔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4년 동안 동포사회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전치 및 장소 만세 등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진행해오고 있는 저희 MKTV 그룹은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시리에 빠져있는 한인사회에 감동과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악극 홍도의 울지 마라를 오는 3월 23일, 24일 뉴욕과 뉴저지에서 무대에 올려 동포사회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옛 일제 시대를 배경으로 어려운 사회 여건 속에서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는 오빠와 오빠의 성공만을 기원하며 갖은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 동생 홍도와의 애틋한 온우의 정을 소재로 한 이번 악극을 통해 이민 1세대를 살아온 우리 어르신들께서 옛날 추억을 떠올리시며 애틋한 감동이 적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자라나는 우리 2세들에게는 그 옛날 어려웠던 아버지, 할아버지 시대의 시대 상황을 짐작해 할 수 있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기실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희 MKTV 그룹에서는 이번 홍도의 울지 마라 악극 공연을 뉴욕과 뉴저지의 18개 노인단체의 적극적인 후원 속에 함께 진행하면서 공연 수익의 일부를 각 노인단체들에게 기부할 예정입니다. 주인공 홍도 역을 맡은 영화배우 겸 텔레비전 탤런트인 귀순 여배우 김혜영 씨를 비롯해 연극배우 출신의 영화배우 김성태 씨와 박신자, 신명희 씨 등 30여 명의 화려한 출연진이 라이브 악단 연주와 국악을 곁들여 열연을 펼침으로써 동포 여러분들을 더욱 풍성해진 명품 악극을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희 MKTV 그룹에서는 원작에 충실하면서도 순수한 사랑과 희생에 대한 현대적 재해석과 함께 춤과 노래를 통해 민족의 애환과 정서를 재해석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대를 아울러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명품 악극을 무대에 올림으로써 화려한 봄을 여러분과 함께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경로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희 MKTV 그룹이 야심차게 준비하는
이번 홍도의 울지마라 악극 공연에 동포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기대해 봅니다. 계속해서 법률 정보와 건강 365가 이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장석화 변호사님께서 손해배상 소송 시 소송 시효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손해배상 소송 하실 때 소송 시효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소송의 종류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시효가 정해져 있고 같은 종류의 소송 안에서도 각각의 케이스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많이 의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경우 소송에 대한 시효입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계약으로 간주이기 때문에 6년이라는 시효가 있고 6년이라는 기간은 약속된 날짜까지 돈을 안 갚았을 경우 그때부터 6년이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소송 시효를 놓치게 되면은 소송을 할 수 없으니까 이 점 꼭 유의하시고 반드시 기간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좋은치과의 김종욱 원장님께서 임플란트 수술 후 관리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임플란트를 하신 후에는 칫솔질과 스케일링 열심히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6개월마다 정기검진을 받으시고 특히 임플란트가 움직이는 느낌이 있으면 즉시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임플란트가 움직이는 것은 나사가 풀렸거나 보천물에 접착이 안 된 경우로 그냥 방치되시면 임플란트의 실패를 몰고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패한 임플란트는 제거하신 후에 어느 정도의 회복 기간이 지나신 후 다시 수술합니다. 하지만 치료 전 충분한 검사와 치료 후 관리만 잘 하시면 이러한 실패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흡연과 부정교합, 몸의 질환들은 미리 제거하시거나 치료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KNN 정원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